그 본회의에서 네. 시작하기도 전에 가서 이준석 의원이랑 뭐 에이, 어흥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상황이었는지 말씀 좀 드려볼까요? 네네 그 재밌어가지고 예. 아마 기억하실 텐데. 아니 제가 이제 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이준석 의원이 장시경 목소리다 그러더니 아, 셋이 동시에 일어나서 난 이준석 의원만 올 줄 알았는데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 세 분이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 역시다.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시길래 음. 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밝혀. 다 밝히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 그 지금 명태균 씨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차례인 거예요. 명태균, 김대남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은 김영선 그다음에 네. 이원모인 거고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그 공천 개입 네, 의혹이. 의혹이. 근데 김영선은 두 건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2022년 재보궐선거하고 네. 2024년. 맞아요. 2022년은 성공한 공천 개입, 2024년은 김영선 입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공천 아하. 개입이죠. 그렇죠. 그런데 컷오프 됐으니까. 당시에 네. 이준석 대표가 누구냐? 당시에 대표가 누구냐면 이준석이었다는 거예요. 2022년에.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재보궐선거는 뭐 윤상현에게 전적으로 다 맡겼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더 큰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더 큰 선거에는 광역단체장 선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예. 유승민, 김은혜 무리해서 억지로 김은혜를 경선을 붙였잖아요. 대통령실의 의지를 가지고 개입했어요. 네. 그 다음에 광주시장 후보 주기환. 이 주기환 그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자기 수사관이었다는 네. 거 말고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전문성이나 경력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아. 예. 근데 주기환을 광주시장으로 시켰고 네. 공천했고 그 다음에 2024년에 비례대표 후순위 줬다가 나 안 해 하고 주기환 씨가 치워버렸고 그리고 이틀 뒤에 자리도 없던 갑자기 대통령실 민생특보로 주기환 맞아요. 씨를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유암코라고 연합자산관리 시중은행들이 다 만들어서 그 자산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담보 제공됐던 거 관리하고 그거 싸게 부실채권용 자산이니까 부실채권과 연관된 자산이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데예요. 네. 굉장히 노른자거든요. 거기에 상임감사로 가셨잖아요. 연복 3억 3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지방선거 때도 당연히 용산발 공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데 당시 그 상황을 저는 밝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처럼 무슨 뭐 폭로를 하니 많이 이렇게 네네. 정치적인 카드로 사용하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네.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당 정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를 부여받는 국회의원으로서 네. 밝혀라. 다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직격탄 날리셨네요 거기서. 예. 웃으면서. 웃으면서 밝혀. 다 밝혀. 다 밝혀.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었군요. 당사자가 네. 어찌 보면 당사자가 용산발 공천 개입이 있었다면 그 공천 개입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다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면서 왜 그래요?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러면 내 귀에다 대고라도 얘기를 해봐라고 했더니 귓속말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포즈를 취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고 손나팔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있는 대로 얘기를 할까요?라고 이제 손나팔을 하던 그 포즈가 어흥이라고 연합뉴스에서는 보도를 한 거예요. 저 사진이 예, 이게 이제 요 사진이 어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 자, 나 귓속말로라도 한번 밝혀봐. 그랬더니 이렇게 밝힐까요? 하면서 그냥 소리를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포즈만 취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도 그렇고 지금 이준석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고 있던 지지층도 일부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있어서 이번도 김영선 건 특히 왜 이렇게 이준석 의원이 소극적이냐,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 좀 작아지는 모습이냐,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작아진다 안 작아진다는 뭐 네.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문제는 사실 이 본질은 어쨌든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도 이준석 게이트도 천하람 게이트도 아니에요. 네. 예. 김건희 본질은 게이트다. 김건희 게이트다라고 예. 하는 점은 좀 분명히 하고 근데 여기에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다. 입장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밝히면 됩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어떤 일이 예. 있었냐. 그거 이거를 궁금하죠. 정치적인 카드로 쓰려고 하면 안 된다. 아. 지금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도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뭐라고 얘기를 해요? 2024년 김영선 그 창원 의창 선거에 네. 김건희 여사의 그 개입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기자한테 결국 그분들 컷오프 되지 않았나요? 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예? 아닙니다. 개입의 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네. 거꾸로 자 2023년 창원 의창에서 김영선 의원의 전 의원이 하려고 개입한 거는 컷오프돼서 실패했다. 오케이 실패했다 치자. 그럼 2022년 성공했잖아. 성공했죠. 그 다음에 2024년에 예. 이원모 용인 성공했잖아. 2대 1이네. 적어도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라도 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해명을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그러네. 거고. 성공한 게 있으니까. 예, 2대 1이에요. 2대 1. 예.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성공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시도를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요. 이게 뭐 텔레그램 보냈든 뭐랬든 간에 김건희 여사는 그냥 민간인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뭐 법조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죠. 아니 민간인이 그냥 일반 민간인입니까? 그것도 이게 처음 터진 일이라면 그 변명이 통해요. 네. 본인이 스스로를 일반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마포대교 가서 지시하시고 앞으로 잘 귀 기울이겠다. 당신이 왜 귀 기울이시는데 귀 기울이지 마세요. 현장의 목소리에 그러라고 있는 자리가 거기에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면 그런 얘기가 일부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적돼 왔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해 왔잖아요. 이종호 얘기하면서 네. 뭐 이종호 씨가 결혼 후에는 뭐 연락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그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포와 손을 끊고 뭐 사람들 다 연락 끊고 예, 연락한 적 없고 자기는 손해 받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텔레그램 얘기를 그러면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수사를 통해서. 네. 그다음에 텔레그램도 어제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의원께서 어제 MBC에서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확하게 부인을 못한다. 앞으로 지금 뉴스토마토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하고 저널리스트 여기도 그러네요. 지금 증거를 네. 쥐고 하나씩 살라미로 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거는 저쪽에서 부인했을 때 네. 받아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취재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언론사에서. 네, 네. 지금 조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씩 하나씩. 조금씩 푸는 겁니다. 네. 예, 수도 꼭지를 어디까지 풀지, 오늘은 어디까지 풀지, 오늘은 어디까지 틀지 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이 안 돼 저쪽에. 대응을 못 해요. 네. 결과적으로 컷오프 됐다라는 얘기. 그거만 모르는 사람이다. 네. 망상이다. 저 사람들의 허언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텔레그램을 즉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에 텔레그램을 주고 받았냐? 이거를 밝히라는 거예요. 텔레그램 내용이 공천 개입이 아니라면 그 텔레그램 내용을 되죠. 공개하라. 네. 그랬더니 이제 강승규 의원이 그건 개인 정보다 사적인 거를 아니 신 의원님은 친구들 간에 텔레그램 하는 거 다 그 다 공개하시나요? 그래서 그럼 김건희 씨하고 명태균 씨는 친구 사이세요? 왜 그런 분들하고 만나세요? 주변 정리 좀 하세요. 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무슨 친구 사이고 개인 정보입니까? 공천에 개입했냐 안 했느냐를 정확하게 부인하거나 그럼요. 그래서 공천 개입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의견이시고요.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겁박하지 말고요. 그 얘기를 고소고발로. 안 하고 있고 만약에 명태균 씨가 허풍을 떤 거다, 과장을 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바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든지 취하시면 돼요.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강대남 씨 얘기도 잠깐 여기 김대남, 네, 김대남, 강대남이랬네. 예. 김대남. 김대남 씨는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김대남 씨는 뭐 하던 사람이냐? 네. 일단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했다. 그것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선임 행정관이었는데 그 네. 전에
그럼 어쩌다가 선임 행정관이 아하.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가 예. 있잖아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김대남 씨가 네. 뭐를 했냐면 2021년 4월 16일 날 착한 정치 시민연대를 만듭니다. 아, 착한 정치 착한 정치 시민연대 발대식 여기 기사인데. 대표예요. 아하. 그다음에 착정연 착한 정치 시민연대 1차 착정연. 연석회의 조직 전국 시도 아. 확대. 요게 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득표 조직으로 아하. 제대로 지지층들이 제대로 그래서. 했느냐 안 했느냐는 둘째 문제고요. 네. 그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쪽에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네. 이 기사가 2021년 4월 16일자 기사예요.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이 2021년 그로부터 약 한 달 전 3월 4일 날 퇴임합니다. 스스로 퇴임하고 사실상 정치 선언을 했죠. 그렇죠. 이미 퇴임 당시부터 정치 네. 선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수없는 윤석열 관련된 그 사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야,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예. 노력을 한 그 결과 그리고 강릉의 유력 여권 정치인의 추천을 또 받아서 강릉이 네. 누군지 다 떠오르실 것 같은데. 네네네. 예. 네. K모 의원. 예. 예. K모 그렇죠. 강릉 유력 정치 이렇게 이제 아. 그 얘기가 강릉 쪽에서는 제가 강릉하고 삼척 쪽에 예. 그 예. 이분과 학연이 쫙 겹치는 분들을 찾아서 여쭤봤어요. 이분이 강릉고등학교 연세대 출신이거든요. 학연이 겹치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럼요. 다 이렇게 소문이 났군요. 예. 강릉에 그래서 있는. 이 조직 그래서 여기가 예. 나중에 팬클럽으로 전화를 하려고 했다. 이제 당선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으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김건희 얘기가 여사 있어요. 팬클럽으로. 예.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서는 예. 지역 조직,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으로 전화하려고 했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득표 조직으로 얼마나 네. 작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시도를 한 것으로 강릉 지역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쪽의 유력 정치인에게 추천까지 받아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대통령실로 들어갔다. 그 이전에 뭐가 없어요. 경력이 정치 경력이. 이거 김대남 씨가 대통령실 들어간 그 상황부터 보더라도 네. 좀 그래서 이상해 보이고. 예. 예. 이거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어. 어제 그 사실은 예. 백분 저기 토론에서. 백분 토론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예. 여기까지 안 갔어요. 안 가서 안 시간도 제한돼 있고. 네, 오마이 TV에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강승규 의원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말씀 하도 껴들고 많이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 열심히 하셔. 예, 예. 그래서 이유를 알겠어. 저런 분들이 대통령 근처에서 보좌를 했으니 수석들로. 다른 그 이상한 월드에서 윤석열 월드, 김건희 월드에 사시는구나. 이 김대남 씨가 네. 강승규 수석의 부하 직원이에요.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었고, 그렇네요. 예, 예. 1년 넘게 예.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음. 근데 그때 강승규 수석이 네. 어제 그런 얘기를 당시 강승규 수석이 어제 그런 얘기. 그 사람은 대통령실로 보자면 나중에 1급 대리까지 1급 직무대행까지 올라갔죠. 네.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선임 행정관이 되고 시민사회 수석이 공석인 시민사회 그 비서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네. 직무대리까지 했어요. 네. 1급 직무대리까지.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렇잖아요. 용산 그 국방부 가면은 네. 그 대령이 커피 타고 별이 예. 창문 닦는다처럼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강승규 의원은 그 사람은 대통령 영부인과 직접 김건희 여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그 이런 데 있지 않았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 지위와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는 지금 나온 정황으로 보면 텔레그램하고 사적인 친분을 맺어왔어요. 명태균이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명태균 씨가. 그렇죠. 이명수는 무슨 지위가 있어요? 이명수 기자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위와 최재형 목사는 무슨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첫 번째 그 1급 내지는 선임 행정관이기 때문에 네. 독대할 처지가 안 됐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사실에서 맞지 않아요. 첫 번째. 예. 두 번째, 그게 맞는다면 그렇다면
그냥 단순 블러핑이냐 네. 김대남 씨의. 아하. 근데 김대남 씨가 얘기한 대로 된단 말이야. 다 됐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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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중간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제가 있을까요? 대략 위치도 확인을 했는데요. 네. 강릉에도 네. 김건희 여사가 애용하는 먼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네. 먼 집. 뭔가 같은 부류의 미래를 예측하시는 그렇지. 네, 있다. 있습니다.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취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취재했으면 뭐 네. 제가 정말 많이 취재한 겁니다.